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게 시작해볼까요? 네. 자, 오늘은 초콜릿 댓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좀 꺼내볼게요. 어머, 당이 많이 떨어지셨나요? 자, 이건학슬공님. 네. 정주행 중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브로콜리 165님.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주동님. 이런 채널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열심히 들어볼게요. 와, 진짜 좀 간단하게 써주신 것들이긴 한데, 네. 그래도 너무 또 감사드리더라고요. 이런 미니 초콜릿들. 이런 미니 초콜릿들도 여러 개 모이니까 또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오늘 조금 미니 초콜릿이라서 여러 개 한꺼번에 섭취를 하는군요, 저희가. 네. 저희가 쓸공님들을 대면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댓글마저 없으면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혹시나 쓸데없이 이거 서버 낭비하면서 이 탄소 중립화를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라도 간단하게라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방송을 계속 해야겠구나 이런 의지를 좀 가지게 돼요. 맞아요. 네. 네. 누군가가 저희한테 잘한다 하면 네. 더 잘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초콜릿 댓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거북이 프로젝트 국부론 대장정 또 한 걸음 내딛어 볼까요? 네. 자, 1권 5장인데요. 상품의 실질 가격과 명목 가격을 공부해 볼게요. 근데 거북이라고 했는데 벌써 5장까지 왔네요.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북이가. 맞아요. 이 토끼가 빨리 가고 낮잠 자는 것보다, 그죠? 대단한 겁니다. 맞아요. 자, 아담 스미스는 모든 사람은 그가 생필품과 편의품, 그리고 삶을 얼만큼 즐길 수 있느냐에 따라 부자이거나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분업이 되기 전의 사회에서는 혼자 자급자족해서 생필품과 편의품을 조달했는데 산업이 분업화되면서 생필품과 편의품 그리고 삶의 즐거움, 책에서는 어뮤즈먼트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자, 이것들을 타인으로부터 사서 소비를 해야 하는 형태로 바뀌었죠. 이 즐거움을 타인으로부터 산다? 네. 요 표현은 좀 철학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이 분업화 이전에는 이 모닥불 근처에서 이 몇 명이 모여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면 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여라 동물의 숲, 모동숲. 거기 보면은 저녁에 모여가지고 강아지가 기타 치고. 맞아. 네, 그걸 보면서 저 게임이 되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인간의 그 본연의 고대 감성이라고 할까요? 원시인의 삶을 반영해서 그런가? 그죠? 맞아. 조개 따서 먹고, 네. 그리고 그거 조개 껍질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그쵸. 하나 사고, 자급자족, 그죠? 사과나무 키우고, 물물 교환도 하고, 맞아. 그죠? 그다음에 네. 뭐 그냥 친구네 집 방문하고 뭐 딱히 하는 것도 없어, 맞아. 그죠? 가면 그냥 구경 한번 쓱 하고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삶인데 거기서 약간 힐링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힐링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나 특히 그 강아지 좋아하는데 강아지의 그 알 수 없는 노래. 그러니까 걔는 말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알 수 없지만 뭔가 따스해. 그쵸? 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네. 자, 이렇게 옛날에는 분업화 되기 전에는 이렇게 소소하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 네. 현대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콘서트에 가야 하고요. 춤을 추려면 무도회장에 가야 하죠. 뭔가 큰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 고도로 스페셜라이즈드 된 타인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이 즐거움을 사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게 사람들 이 정신 상태 자체도 복잡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고도화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애지간한 자극으로는 스트레스가 풀리지도 않아. 풀리지 않아. 그죠? 마라탕 먹어야지 풀려요. 그런가 봐요. 네. 자, 그런데 사실 인간은 타인과 함께 할 때는 물론 혼자서도 즐거울 줄 알아야 한다고 이 동양의 현인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결혼도 혼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만 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누군가한테 덕보려고 한다든지 음. 의존하려고 결혼하면 그 결혼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자, 본론으로 와서요. 네. 자, 아담 스미스는 분업화된 사회는 타인으로부터 상품을 사서 소비해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얼마나 부자인지 측정하려면 그가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부릴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것을 타인으로부터 살 수 있는지를 측정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가 네.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측정된다는 거네요. 네, 이 여기서 현대인의 슬픔이 시작되죠. 그죠? 슬픔. 네, 타인이 개입이 돼 자기 행복부에, 그죠? 그러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이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노동이 부의 실제 척도라고 해요. 상품의 가치는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동의 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애덤 스미스는 여기서 real price, 즉 실제 가격의 개념을 제시한 거죠. 이 상품의 실제 가격은 그 상품을 공급하는 데 들어간 노동력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상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을 했냐는 거죠. 근데 요즘 뭐 지금도 네. 명품 가방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네. 답변이 네.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네. 가방 손잡이만 한 달 동안 한 땀 한 땀 만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비싸게 네. 지불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갑자기 BTS 노래가 생각나네요. 내 피땀 눈물. 그치, 맞아. 그죠. 이 제가 어떤 영상에서 그 페라땡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말이 공장이지 마치 분위기 좋은 카페나 사무실처럼 생겼어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한 사람이 여유롭게 멋있는 책상에 앉아서 이 나사 비슷한 거를 수작업으로 만드시더라고요. 나는 공장이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이렇게 아는 그 컨베이어 돌아가고, 그치? 컨베이어 돌아간 대로 칙칙칙, 그죠? 그게 아니라 마치 예술품을 만들듯이. 예, 근데 그 작업이 수주가 걸린대요. 근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루에 3시간이었나? 뭐 어쨌든 매우 짧은 시간만 만들고 더 이상은 만들지 않는데요. 왜죠? 예, 그 이상 작업하면 품질이 저하될까 봐. 내가 네. 이게 하루 동안 만들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양은 그거다. 그러니까 상태가 가장 그 옵티멀할 때, 굉장히 좋을 때만 딱 만들고 약간 지치면 안 만드는 거예요. 품질 저하될까봐. 예, 정말 대단하죠. 그러네요. 예, 저도 약간 그러긴 하는데. 맞아. 우리도 대본 쓸 때 딱 예. 한 2-3시간 집중해서 쓰고 네, 나머지는 좀 쉬어줘야 돼. 네, 맞아요. 그 막 연달아서 쓰면 퀄리티가 떨어져요. 맞아. 자, 아담 스미스식 해석을 보면요. 이 명품 가방이나 차를 산다는 건 이 장인들의 피땀 눈물을 내가 돈을 주고 산다는 거죠. 자, 다시 실제 가격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네. 아담 스미스는 노동이 실제 가격의 척도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노동을 통해서 모든 상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책에서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 이론가인 헙스의 말을 이용하는데요. Wealth is power. 부는 힘이다. 네, 어떻게 보면 좀 harsh한 표현인데 그러네. 그죠? 네. 부가 힘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힘은
군사적, 정치적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은 purchasing power, 즉 구매력이에요. 아담 스미스의 책에서 구매력의 개념도 설명하셨군요. 네. 진짜 모든 개념을 거의 다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자본주의의 아버지가 맞네요. 네, 진짜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래서 이 책을 막 읽으면 읽을수록 와, 어떻게 이런 거를 개념화를 하셨을까.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맞아. 어떻게 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걸 다 진짜 체계적으로 네. 이런 개념이다라고 네. 이론화하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구매력을 노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이제 이건 제가 만든 예인데 내가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만큼 부를 가지고 있고 그 돈으로 커피 한 잔을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나의 구매력은 아프리카 커피 농장의 농부를 일하게 하고 바리스타도 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네요. 예, 즉 나는 커피 한 잔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노동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purchasing power, 즉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니는 그 커피 농장의 농부를 만난 적도 없고, 네. 그죠? 바리스타에게 뭔가 힘으로 네. 폭력을 휘두른 적도 없지만 네. 어쨌든 그들을 노동하게 했네요. 그죠. 이 무서운 구매력.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는 이 구매력에 따라 어떤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동양 철학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돈은 써야 돈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사실 돈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죠. 네. 동양의 학자들도 구매력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구매력이라는 요 정확한 표현으로 네. 용어로 정의하지 않은 것뿐이었네요. 맞아요. 좀 안타까워요. 그죠? 먼저 했으면 경제학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러게요. 동양이 경제학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네요. 자, 돈을 쓸 때 그렇게 가치가 실현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왜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마늘밭에 몇십억이 묻혀 있었다. 예, 그 돈은 구매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쵸. 마늘밭에 그 돈을 묻어놓고 쓰지도 않고 물려주지도 않고 돌아가신 그분. 그분이 과연 몇십억 부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죠? 네. 그냥 돈을 갖다 버린 거죠, 마늘밭에. 부자긴 부자네. 돈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네. 그렇죠. 자, 책으로 돌아와서요. 네. 아담 스미스는 모든 상품은 무엇보다도 노동과 자주 교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돈이 사용되기 이전의 이야기인데요. 이때는 상품의 가격을 노동의 양으로 계산하다가 나중에 돈이 흔하게 사용되면서 상품의 가격을 돈으로 계산하게 된 것이죠. 사실 돈을 교환의 매개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현대인들도 노동을 해서 물건을 교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일해서 번 돈으로 물건을 사니까요. 이게 사실 금은이 화폐의 어떤 초기 단계였잖아요. 네. 근데 왜 노동을 척도라고 했을까요? 네. 그 이유는요. 금과 은 같은 것은 그 가치가 변하기 때문이래요. 어떨 땐 비싸고 어떨 땐 싸기 때문이죠. 이 16세기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유럽의 금과 은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이전의 3분의 1 수준이 됩니다. 이것은 금은 가치에 있어서 혁명이었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큰 전환점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지리적으로만 어떤 변화가 있었을 줄 알았는데 네. 경제학까지 그죠. 영향을 미쳤네요. 예. 이 금과 은처럼 가치가 변하는 걸 상품의 실제 가치 척도로 삼을 수는 없다. 노동만이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상품의 척도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노동이 real price를 결정한다. 돈은 nominal price, 명목 가격을 표시할 뿐이다. 라면서 실질과 명목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절대 변하지 않는 거, 네. 절대 가치로 어떤 상품의 가치를 정의해야 한다라는 네.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절대 변하지 않는 건 사람이라고 본 게 아닐까요? 노동을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러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도덕 철학과 교수님 다운 관점이죠. 맞아요. 예. 자, 국부론의 예가 너무 옛날 것이라 좀 명목과 실질에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만든 예를 조금 감히 들어볼게요. 네. 자, 나의 체력과 정신 상태, 그리고 기술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내가 지금 한 달 내내 일해서 살 수 있는 최신 노트북 컴퓨터가 있다고 쳐요. 네. 자, 이 노트북 컴퓨터는 3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내가 2달을 열심히 일해야 같은 노트북 컴퓨터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노트북의 nominal price, 즉 명목 가격은 300만 원으로 변화가 없죠. 네. 예, 하지만 real price, 실질 가격은 2배가 상승한 거죠. 내가 일을 2배 더 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거시 경제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임금 수준이잖아요. 예, 맞아요. 자, 이번에는 그 아담 스미스 교수님께서 드신 고급스러운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자, 실질 가치에 대한 예인데요. 어떤 가족이 부동산을 판다고 치자. 하지만 그 구매자는 계속해서 동일한 금액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조건이다. 부동산을 산 사람이 계속해서 네. 임대료를 지불하는 거인 거죠? 네, 그렇더라고요. 얘가 좀 신기한데. 이런 거래가 요즘에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옛날에는 있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이렇게 되면 이전 국부론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왕들은 주화에 들어가는 금이나 은의 양을 계속 줄여나갔기 때문에 임대료의 실질적 가치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드시는데 콘 렌트라고 해서 옥수수 임대료를 예를 들어요. 이 옛날에는 곡물을 통칭해서 콘이라고 불렀대요. 그 옥수수만이 아니라 전체 곡물. 네, 그랬다네요. 그래서 단지 옥수수만을 일컫는 건 아닌데요. 네. 어쨌든 옥수수 임대료가 무엇이냐면요. 네. 이 18세기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영국에서 제정된 법인데요. 대학교가 임대해주는 기숙사 비슷한 숙박시설이 있었대요. 여기서 받은 임대료의 3분의 1을 옥수수를 시가 기준으로 따로 남겨두어야 했대요. 자, 그건 왜냐면 옥수수는 실질 가치의 변화가 돈보다 적기 때문이죠. 아, 예. 그 생존에 필요한 작물이니까 수요가 일정해서 가치 변화가 크지 않았다. 자, 그래서 돈의 가치가 변하더라도 임대료의 3분의 1의 가치는 보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보다 옥수수의 가치가 좀 더 노동의 가치, 실질 상품 가치와 가깝다라고 네. 보는 거네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 심지어 어떨 때에는요, 돈의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옥수수 임대료가 돈으로 받은 임대료보다 가치가 훨씬 높은 때도 있었다고 하네요. 3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당시에도 옥수수로 임대료 가치를 해지한 거네요. 그죠. 이 현대 개념의 해지가 이때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해지 방안으로 네. 옥수수 임대료라는 거를 넣어두었다. 예. 왜 우리도 요새 이렇게 포트폴리오 짤 때 이렇게 뭐 주식, 채권, 현물 막 이렇게 섞어서 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예금 하시고 돈 가치 떨어질까 봐 금 사 놓으시고 제일 많은 포트폴리오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뭐 사람 생각하는 건 비슷비슷하네요. 그죠? 네.
자, 아담 스미스는 노동의 실질 가치는 고정이고 네. 물건값이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은 무언가가 필요하면 노동을 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그 물건이 필요하냐에 따라 물건의 가격이 정해집니다. 이 어떤 물건이 많이 필요하면 일을 많이 해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물건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 네. 덜 필요하면 일을 안 하게 되고 물건을 덜 사니 가격이 내리게 된다라고 설명해요. 즉 여기서 필요라는 것은 노동으로 실제 세상에 표현된다는 것이죠. 필요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버니까요. 만약에 원하는 물건이 있는데 노동을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진짜 내가 필요한 그런 물건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진짜 그런 게 왜 부자 되고 싶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은 안 하고 그죠? 띵가띵가 놀는. 예, 그러면 진짜 부자 되고 싶은 건 아닌 거야. 아니야. 그치? 그냥 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지. 맞아. 아주 이때부터 아담 스미스가 아주 따끔한 충고를 해주셨네요. 행동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없는 필요도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정말 이 간절하게 어떤 상품을 원하도록 이 마케팅도 고도로 발전돼 있고요. 맞아요. 이게 저도 느끼는 게 네. 저는 분명히 이제 패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쇼패딩이 유행을 해. 패딩이 있는데 쇼패딩이 또 사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 그러게요. 이게 필요가 이상하게 내 안에서 나온다기보다 외부로부터 필요가 자꾸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인스타 특히. 맞아. 그런 거 쭉 이제 SNS 보고 있으면 네. 그리고 같은 걸 계속 띄워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정말 기억상으로 네. 이게 내가 필요해서 찾아봤다라고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 약간 세뇌당하는 것도 있어. 그래도 꼭 사야 될 것 같아. 그쵸. 이제는 사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옷장을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되는데 그 옷장 정리가 안 돼. 그 옷장 정리를 하면은 그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딱 그 순간 뭔가 해결하고 싶어지는. 맞아. 그죠? 네. 자, 이 뒤에도 실질 가격과 명목 가격의 역사적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게 너무 오래되고 좀 실생활과 떨어진 예라서 좀 생략을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쯤에서 현대적 개념의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를 아주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지나가 볼게요. 네. 좀 테크니컬한 접근을 해보면요. 실질 가치는 명목 가치의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치입니다. 한편 그 명목 가치는요. 그냥 가격표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그 프라이스. 그냥 딱 내가 가서 네. 얼마 주고 네. 살 수 있는 그 가치. 네, 그렇죠. 이 실질 가치는 명목 가치보다 경제 수치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GDP와 개인 소득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사실 생활 속에서 다 알고 계시는 쉬운 개념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 개념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국부론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기원을 알아본 거죠. 그렇죠. 결국은 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게 실제 가치라는 게 아담 스미스의 말씀이신 거고요. 그 노동부터 시작해서 이 실질과 명목의 어떤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쵸. 네. 자, 쉽게 제가 또 표현을 해보면요. 명목 가치는 절대평가다. 실질 가치는 상대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상대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실질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저는 이제 처음에 연봉 협상할 때 그때였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렇죠. 뭐 그때 아니고서 실질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있나요? 그렇죠. 많이 없죠. 내 상황이 아니니까. 네. 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아담 스미스가 노동의 가치가 실질 가치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도 적용이 되네. 우리가 연봉 협상할 때 실질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잖아. 노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거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와, 이게. 이 진짜 아담 스미스 이분 진짜 와. 직장을 다녀보신 뭐 슬공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 슬공님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자, 현재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연봉 협상을 한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자, 연봉이 2% 인상되면 6만 원을 더 받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명목 연봉은 3,006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가치로 따져볼게요. 실제 가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했죠? 네. 예, 물가가 3% 올랐으니까 3천만 원에 3%, 3천만 곱하기 0.03, 9만이죠. 자, 즉 최소 9만 원은 더 받아야 연봉의 실제 가치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3천만 원과 네. 지금의 3,009만 원이 동일한 가치다라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연봉이 6만 원만 올랐죠? 2%면.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연봉이 3만 원 깎인 거죠. 그렇지. 예. 즉 물가 상승률을 초과해서 인상되어야 연봉의 실제 가치가 인상되는 겁니다. 왜 그래서 연봉 협상하러 들어가면 물가 상승률 반영했습니다란 말 꼭 하시잖아. 그게 반영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올해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치. 그래야지 협상이 가능해. 그지. 어디 기준이죠? 며칠 기준이죠? 정확하게 따져야지. 그냥 사인하고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냥 윗분이 해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국부론 1권 5장 실질 가격과 명목 가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대상을 볼 때 실질 가치를 좀 중요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는 해요. 뭐 슬공님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네. 모든 것에 있어서 네. 실질 가치가 뭔지를 네. 따져보는 습관. 네. 그래서 내가 저거 하나를 사려면 내가 얼마를 일해야 될지라는 생각. 구매 욕구가 확 떨어지겠다. 그치. 그래서 어쩌면 마케팅 분야에서는 실질 가치를 좀 숨기고 싶을 거야. 맞아. 현혹을 해야지, 사람을. 그치. 나의 또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내가 내 자신을 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죠? 저걸 사려면 내가 며칠을 일해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날리지는 말자. 좋은 이야기네요. 그쵸? 네, 좋은 접근. 과소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접근법이었어요. 그죠? 네. 우리 그 옛날 아담 스미스 교수님의 지혜를 배워가면서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에너지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